오랜만에 고향에 오니까 좋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금정 국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내빈이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주최 측에서 저한테 특별히 말씀드려 주신 분이 계십니다. 법무법인 진심 대표 변호사, 민변 부산 지부장이신 이정민 변호사님. 뒤에 계셨네. 박종철 열사 고모님이시고 시인이신 박정혜 여사님 어디 계신지. 박정혜 여사님 오셨고요.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장이시고 전 테크노파크 원장이셨던 최종열 교수님. 여러분 계십니다만은 그렇게 압축해서 소개드리고 나중에 그 공식 행사 끝나고 난 뒤에 저도 따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다들 침착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영입했던 유세성 변호사님이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유 변호사님이 제가 당대표 동시에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그냥 첫 번째 영입했던 인재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뭐 좀 덜 알려졌습니다만 제가 후원회장을 이번에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이자 인재영입위원장이자 후원회장으로서 유세성 후보님이 이길 수 있도록 저 개인, 그러니까 당을 떠나서 저 개인으로서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아시겠지만 유 변호사님은 부산에서 태어나서 초중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한 진짜 부산 사나이입니다. 요즘 말로 찐 부산 고스마입니다. 다들 뭐 익히 짐작하실 거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부산 떠나서 서울 올라갔습니다만은 유 변호사님은 대학 마치고 그 뒤로 모든 활동을 부산에서 했다는 점에서 저보다 더 진짜 부산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유 변호사님에 대해서 누구를 자꾸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법조계 관련 인사, 시민사회 활동하는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아마 뭐 악평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나 인품에 대해서 모두가 칭찬할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모셔본 분입니다. 유 변호사님이 물론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변호사 활동, 시민사회 활동, 또 부산시청에서 혁신적인 행정을 위해서 활동하시면서 본인이 정치하시겠다는 생각은 없으셨는데 어쩌다 보니 제가 유혹도 하고 겁박도 하고 해가지고 모시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험난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정치 안 하시고 다른 길 그러시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저와 함께 우리 혁신당과 함께 같이 한번 해보자. 지금 이 금정구청장 선거를 시작으로 계속 한번 가보자. 그리고 부산을 바꾸고 또 대한민국을 바꾸보자라는 제안에 고민하시다가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또 저희 당 차원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오기 전에 지난 월요일날 당 최고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당 최고위원회 자리에서 당대표로서 제안을 했습니다만은 저는 조국혁신당이 이번 11.6 재보궐선거에 뛰어든 것이 단순히 조국혁신당의 승리만이 아니라 추후에 있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진짜 이루는데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효과적인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대선을 이기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또 부산 시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난 총선 때 제가 2월 13일 날 부산 민주공원에 내려왔습니다. 그때 창당 선언을 했습니다. 창당 선언에서 조국혁신당을 만들겠다. 조국혁신당이 있어야 총선 승리를 할 것이다. 또 조국혁신당은 원내 3당이 될 것이다. 최소 10석을 얻겠습니다라고 2월 13일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기자회견문 찾아보시면 될 거고 유튜브에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부산에 있는 정치인들, 언론인들 또는 서울에 있는 정치인들, 언론인들 뭐라 했습니까? 조국혁신당 망한다고 했습니다. 택도 없다.
조국혁신당에 망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폐를 끼친다고 했습니다.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조국혁신당은 12석을 얻었고 민주당도 대승을 거뒀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없었다면 지금 현재 민주당 더하기 조국혁신당의 의석, 즉 171 더하기 11을 얻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닐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부산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선거판이 활성화되고 유권자들이 뛰어들고 시끌벅적하고 논쟁도 하고 이러면서 전체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민주당도 승리했고 조국혁신당도 승리했습니다. 맞습니다. 전 이 경험을 그대로 끌고 가야 다음 대선에서 우리 범야권이 승리하고 진짜 정권교체를 이뤄서 제4기 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여기 오늘 오신 당원 동지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묻습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가정입니다. 만약에 오늘 내일 제가 이재명 대표님하고 만나서 민주당과 혁신당 합당을 선언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 통합된 민주당의 지지율이 현재 민주당 지지율 더하기 혁신당 지지율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분석 전문가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1 더하기 1을 해서 2.5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이겼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 혁신당이 경쟁을 했습니다. 아시죠? 예. 다 경쟁했습니다. 네. 경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승리가 됐습니다.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만 윈윈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사라지면 조국혁신당 당원,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이 그대로 옮겨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이 2.5로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1.5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대선 못 이깁니다. 네. 다음 정권교체 못합니다. 맞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지금 이번 재보궐선거에 뛰어드는 것은 당연히 조국혁신당의 당세를 굳히고 뿔뿔이 요정을 만들고 뿔뿔이를 튼튼히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거 숨기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넓은 의미에서 정권교체에 방해가 되느냐? 전혀 아닙니다. 맞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하고 또 시민 여러분께 감히 묻습니다. 제가 그리고 저희 향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맡고 계신 유재성 변호사님이 앞으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한테 머리 굽히고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밑에서 아부하고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 좋은 일 시키겠습니까? 어디에? 제가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은 0%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0%입니다. 와! 유재성 후보가 금정구청장으로 당선되면 유재성 금정구청장이 윤석열, 김건희 좋은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은 몇 번 다시 태어나도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살아온 길을 보시고 유재성이 살아온 길을 보십시오. 저나 유재성 후보가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과 부산과 금정구 발전을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 앞설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입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최고위원회에서 제가 공개적으로 민주당에 제안을 했습니다. 금정구청 선거에서 1대1 구도를 만들자. 그리고 그 일은 야권의 일은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 전 능력과 경륜과 승리 가능성 모든 면에서 우리 당의 류재성 후보라고 확신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희도 류재성 후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지난번 8번 동안에 7번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이겼습니다. 어려운 판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후보 내겠다고 결정했고, 그렇게 어려운 거 알고 있음에도 류재성 후보가 뛰어들었습니다. 왜냐? 변화를 해보겠다는 겁니다. 왜냐? 부산 정치판 이대로 둘 거냐? 우리가 빠지면, 저희가 빠지고 류재성 후보가 빠지면 바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합니까? 전나요. 아닙니다. 민주당도 훌륭한 정당이고 민주당의 후보도 훌륭한 분이실 겁니다. 경쟁을 해서 이 금정구에서 부산에서 민주당과 혁신당 후보가 경쟁을 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 계신 민주당도 당원분도 계실 것이고 민주당 지지자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민주당의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고 이재명 대표를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근데 이번 선거에서 왜 우리가 뛰어들었는가? 부산 정치판을 바꾸고 대한민국 정치판을 활성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대선에서 승리해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국 혁신당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물론 저는 호남에서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금정구에 왔습니다만 호남에서는 경쟁하자고 지난 월요일날 제안했습니다. 호남 지역의 영광곡성인데 전남 영광곡성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되건 마찬가지로 민주당 후보가 되든 간에 그 후보가 윤석열 정권하고 친해질 일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경쟁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강화 저희 후보 안 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결정되면 제가 가서 밀어줄 겁니다. 부산 금정구 1대1 구도로 만들려면 단일화 해야겠죠. 단일화에 제일 누가 승리 가능한 후보냐, 누가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헌신적인 노력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의지가 있고 계획이 있느냐, 저는 감히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후보입니다. 류재성 후보입니다. 당원들 여러분께서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당 만들어진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내년 3월 3일 이 1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디 언론에서건 또 민주당에서는 후보 왜 내냐 이런 말씀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취지로 말씀하니 이해가 됩니다. 제가 그렇지만 여기 계신 당원 동료 여러분께서는 지난 4월 10일 총선에 우리 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새겨보시고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 앞으로 다가올 대선에서 어떤 한 게 부산을 잘 생각했을 때 승리의 길인가, 부산 지역 내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진짜 모일 건가 생각해 보십시오. 조국 혁신당 없이 부산 지역에서 다음 지방선거, 26년 다음 지방선거, 그 뒤에 언제 있을지 모를, 공식적으로는 900일 뒤입니다. 저는 더 당기고 싶습니다만 공식적으로 900일 뒤 대선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역할이 있을 때만 정권 교체가 가능해집니다. 맞습니다. 금정구청 후보로 뛰실 류재성 후보 역시 이번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헌신할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다음 대선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는데 가장 앞장서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류재성 후보 밀어줍시다.